저는 엘리엇 스펜서입니다. BBC 국제부 특파원으로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세계 곳곳의 혼란과 갈등을 취재해왔습니다. 전쟁터부터 정치 스캔들까지 냉철한 시선으로 진실을 파헤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 제가 서울 한강변에서 100만 명이 모인 불꽃축제를 취재하게 됐을 때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혼잡한 이벤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수놓은 불꽃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을 봤거든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의도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지하철 출구마다 사람들이 물결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인파로 가득했죠. 제 옆에서 통역을 맡은 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100만 명 정도 올 거예요. 100만 명이라니.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런던의 새해 불꽃놀이도 수십만 명이 모이지만 그때마다 응급실은 만원이 되고 경찰은 밤새 출동하기 바쁩니다. 이 정도 규모면 분명 통제 불가능한 혼란이 벌어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한강공원에 들어서자 제 예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강변을 따라 끝도 없이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펼친 가족들, 친구들끼리 모여 앉은 무리들, 연인들까지. 어디를 봐도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BBC 본사에 보낼 기사 제목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한강 불꽃축제, 안전관리 우려 속 100만 인파 운집, 뭐 이런 식이겠죠.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이 제 특기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들고 현장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잡한 인파 사이에서 벌어지는 작은 충돌들, 짜증낸 표정들, 그런 것들을 포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예상한 장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여유롭게 담소를 나눴습니다. 저는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이 정도 인파면 보통 경찰이 엄청 배치되지 않나요? 지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있긴 한데 영국만큼은 아닐 거예요. 여기선 사람들이 알아서 잘 움직이거든요. 알아서 잘 움직인다고요. 100만 명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터지기를 기다리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도, 음식을 사러 가는 줄도 모두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인파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저는 지민과 함께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비켜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영국의 축제를 떠올렸습니다. 글래스톤베리 음악 축제나 런던의 새해 행사에 가면 늘 밀치고 당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죠. 경찰은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 절제된 모습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대신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아이들과 함께 강변을 산책하는 가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한 무리의 대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돗자리에 둘러앉아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있었고 음악도 작게 틀어놓았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스피커를 최대로 틀어놓고 옆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 겁니다. 이상하네요.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충돌도 없고 소란도 없고. 지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배려가 기본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우선입니다.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자신의 즐거움만큼이나 타인의 불편함을 고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좁은 길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몸을 비켰습니다. 아이가 지나가면 어른들이 먼저 길을 열어줬습니다. 노인이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닌데 저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배려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몸에 밴 습관이자 문화였습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벌금이 없어도 사람들은 스스로 질서를 지켰습니다. 불꽃놀이 시작까지 1시간 정도 남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한 가족 옆을 지나가다 멈춰섰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서 있었는데
주변이 너무 붐벼서 앉을 자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일어섰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저는 서 있어도 괜찮아요. 청년은 자신의 돗자리 일부를 내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감사하다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고 청년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물론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공식적인 공간에서죠. 이렇게 개인이 가져온 돗자리를 자신이 몇 시간 전부터 자리를 잡기 위해 애썼을 그 공간을 선뜻 내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더 걸어가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가족이 옆자리에 앉은 낯선 사람들에게 과일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같이 드세요. 받는 사람들도 처음엔 사양했지만 결국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신들이 가져온 김밥을 나눠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지민, 저 사람들 서로 아는 사이예요? 아니요. 처음 본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왜 음식을 나눠 먹죠? 지민이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같은 축제를 보러 온 사람들이니까요. 나눠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국에서 낯선 사람과 음식을 나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의심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선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한 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옆자리 아줌마가 사탕을 건네며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걸 보고 달려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회를 취재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드디어 밤이 깊어지고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첫 불꽃이 터지는 순간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형형색색의 불꽃이 한강 위를 수놓았고 그 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불꽃을 올려다보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주변 사람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불꽃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감탄사를 냈습니다. 와, 우와, 대박 같은 짧은 감탄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고함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어깨 위에 올라타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어른들은 연인의 어깨에 기대거나 친구들과 팔짱을 낀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순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꽃놀이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100만 명이 하나가 되어 같은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이 순간만큼은 같은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축제에서는 이런 일체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즐거움에만 집중합니다. 옆 사람이 뭘 하든 상관없이 자기만의 경험을 추구하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개인의 즐거움과 집단의 조화가 공존했습니다. 불꽃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제 옆에 서 있던 노부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취재하려던 건 불꽃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시민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공동체가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불꽃놀이가 한창일 때 저는 영국의 축제를 떠올렸습니다. 글래스톤베리 음악 축제는 영국에서 가장 큰 야외 행사 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모이죠. 저도 몇 번 취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풍경은 여기와 너무 달랐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진흙탕에서 넘어지고 텐트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응급실은 항상 포화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보안요원들이 수백 명씩 배치되지만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새해 전야 런던의 템스강 불꽃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불꽃이 터지는 동안 사람들은 술병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고 서로 밀치고 당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거리는 쓰레기로 뒤덮였고 청소부들이 며칠씩 걸려 치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랬을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자유를 중시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건 분명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때로는 무책임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는데 뭐가 문제야? 이게 많은 영국인들의 생각입니다. 술을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지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자유니까요.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 저는 다른 종류의 자유를 받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을 즐기는 자유. 혼자만의 만족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자유. 저는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기자로서 20년 동안 세계를 누비며 많은 것을 봤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시민의식이 뭔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불꽃놀이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이 행사에 경찰이 몇 명이나 배치됐나요? 지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몇백 명 정도일 거예요. 몇백 명.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최소 1000명 이상이 동원됐을 겁니다. 그것도 완전 무장한 경찰들로요. 런던의 새해 행사 때를 떠올렸습니다. 경찰들은 방탄복을 입고 경찰견을 대동하고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합니다. CCTV도 수십 대가 돌아가고 테러 방지 차량까지 배치됩니다. 그런데도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취객들이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싸움이 벌어지고 응급차가 수없이 출동합니다.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은 늘 비슷합니다. 새해 축제 혼란, 수백 명 체포, 응급실 포화, 취객으로 아수라장. 저는 여기 한강공원을 둘러봤습니다. 경찰이 있긴 했지만 그들은 대부분 한가롭게 서 있었습니다. 굳이 개입할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신기하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보안 인력으로 100만 명을 통제할 수 있다니. 지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지키는 거죠.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뿐이고요. 스스로 지킨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법과 처벌이 질서를 만듭니다. 경찰이 감시하고 CCTV가 촬영하고 벌금이 부과되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따릅니다. 하지만 여기선 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한 경찰관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특별한 사고는 없었나요? 경찰관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직까진 없어요. 매년 이 행사를 하지만 큰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잘 협조해 주셔서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는데 큰 사고가 없다니.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써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구상했던 기사 제목은 더 이상 맞지 않았습니다. 서울 한강 불꽃축제, 안전관리 우려 속 100만 인파 운집. 이건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불꽃은 여전히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감탄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 어깨 위에서 불꽃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여전히 손을 잡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광경이 가능한 건 경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법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안전을 만드는 것은 무장한 경찰이 아니다. 바리케이드도 아니다. CCTV도 아니다. 진짜 안전은 시민들의 의식에서 나온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20년 기자 생활 동안 써온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문장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진심이 담겼습니다. 서울 한강에서 100만 명이 모였지만 혼란은 없었다. 싸움도 없었다. 대신 배려가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아름다운 조화가 있었다. 저는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 사회에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든 한국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지민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기사 잘 쓰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불꽃은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꽃놀이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불꽃이 사라지고 나서도 사람들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운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쓰레기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일회용 접시, 빈병, 휴지, 모든 것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저기 봐요. 지민이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어떤 가족은 자기 자리뿐 아니라 주변의 쓰레기까지 줍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큰 봉투를 들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국의 축제가 끝나면 공원은 쓰레기장이 됩니다.
제철병, 음식 포장지, 일회용품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청소 인력이 며칠씩 투입되어야 겨우 치워집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치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제시도 안 계속 편집 20이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챙겼습니다. 저는 한 곳에 멈춰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100만 명이 떠난 자리가 깨끗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한 아주머니가 제 옆을 지나가다 바닥에 떨어진 이슈를 주웠습니다. 자신의 쓰레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이길래 주운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민,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민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현실이에요. 한국에선 이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당연한 일.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런 게 당연한 사회라니. 저는 40년을 살면서 이런 공동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변을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노인들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 친구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모두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인파가 엄청났지만 아무도 밀치지 않았습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고 역무원의 안내에 협조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00원 전철이었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노약자가 타면 자리를 양보했고 짐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본 건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회의 수준을, 시민의식의 높이를,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본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기사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울의 불꽃은 하늘에만 터진 게 아니었다. 시민들의 마음에서 피어난 빛이 진짜 불꽃이었다. 100만 명이 모였지만 혼란은 없었다. 대신 질서가 있었고, 배려가 있었고, 조화가 있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영국 기자로서 20년을 일했지만 오늘만큼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 우리는 법과 처벌로 질서를 만들려 했다. 하지만 진정한 질서는 시민의식에서 나온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서울 한강의 밤, 저는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목격했다. 이것이 바로 선진사회다. 경제 지표나 군사력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함이 만드는 사회. 서울에서 저는 희망을 봤다. 기사를 다 쓰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늘의 불꽃보다 더 밝은 것을 봤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 그 마음들이 모여 이 거대한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BBC 본사에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서울 한강, 100만 시민이 보여준 기적,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 다음 날 아침, 제 기사는 BBC 메인에 실렸습니다. 영국 독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부끄러워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에, 이 사회에, 이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40년을 살며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오늘처럼 감동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저는 변화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터진 불꽃은 사라졌지만 제 마음속에 피어난 불꽃은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한 의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서울에서 저는 그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지민이 보내준 문자를 읽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죠?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셨으니까요. 네, 저는 봤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창밖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하늘을 수놓았던 불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고. 그 마음이야말로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진짜 불꽃이라고. 앞으로 이런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